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타이탄 파트너스 윤여민 이사, 썬투자 송범선 실장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제 먼저 첫 번째 보겠습니다. 조선 기자재 지금 승선해도 안 늦었다. 네, 조선주가 최근 들어서 가장 지속성을 보여주는 대형주 내 상승 종목으로 손꼽힙니다. 오늘장에 여러 종목들이 하락한 이후에 반등을 좀 대형주들 많이 주고 있지만 조선주 오늘장 개장하기 전에 가장 주목받았던 섹터 가운데 엔터주, 조선주 이렇게 또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윤여민 이사님, 지금 승선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일단은 뭐 종목 가리기를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조선업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가장 먼저 어떻게 보면은 좀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섹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이후에 결국 이제 조선업에 관련된 얘기가 좀 나왔고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MRO 시장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 좀 도움을 요청한 부분도 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이런 신조선, 그다음에 LNG 이런 쪽에 대한 어떤 수주를 이어간 상황에서 미국의 이제 MRO 시장이 또 열리면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는 부분들, 뭐 이와 관련돼서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중공 같은 경우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된 수혜를 먼저 봤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엔진과 관련된 얘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의 빅사이클이 흘러가는 가운데서 결국 이제 엔진사들도 그런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엔진 같은 경우는 어떠한 모멘텀이 있냐? 사실 이제 뭐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과의 좀 경쟁을 하는 가운데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전략은 고가의 어떤 선박을 어떻게 보면 수지어는 선택적인 전략을 하는 거죠. 뭐 이제 흔히 말하는 LNG라든지 페트로케미컬 같은 좀 어떻게 보면 특수선에 대한 수주를 하게 된다고 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좀 저가형의 컨테이너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수주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뭐 특수선을 다 가지고 올 수 없는 상황이, 다 갖고 올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가 뭐 중국으로 흘러가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엔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조선 3사 같은 경우는 어떤 신조선에 대한 어떤 수주를 싸우게 된다고 하면, 엔진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든 중국에서 수주를 하든 어쨌든 간에 중국 조선소에서도 수주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오늘 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 중에 뭐 제가 하나엔진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52주 신고가를 가면서 결국 조선 3사 이어서 지금 기자재까지도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된 수혜를 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최근에 뭐 피팅 관련된 업체들까지도 같이 좀 어떻게 보면은 아웃퍼폼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어쨌든 가지 않았던 하지만 실적이 좋은 섹터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종목들에 대한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선사들의 이런 선별적인 수주, 그리고 이에 대한 이런 기술력에 대한 미국 쪽의 관심, 여기에 조선 기자재주 가운데서도 실적이 좋은 종목들에 대한 반응들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조선 기자재주 지금 승선해도 늦지 않았을까요? 종목에 따라서 좀 약간 다르긴 한데 전반적으로 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요청한 것이 바로 조선이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주다, 트럼프 수혜주. 그리고 MRO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조선 산업 협력을 강조했기 때문에 함정에 대한 유지 보수 이런 것들, 정비 이런 것들 서로 윈윈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이 이런 점들 보실 수 있겠고, 실제로 발주가 이어지고 있죠. 하나오션이 발주를 받았고 미국 윌리 슈람에 사업 수주하면서 최초로 이 MRO 조선업 최초로 미군의 해군의 MRO를 따냈죠.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급유함 유코남 같은 경우도 MRO를 따냈고, 이런 점들이 계속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는 약간은 다른 얘기일 수 있겠는데,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된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석유공사가 대왕고래 시추 계약을 최종 승인하고 확정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말씀 왜 드리냐. 이 대왕고래는 석유 정유지만 상당히 조선과 밀접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제 석유 시추라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그 시추선이 가서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찾아내고 탐사를 하고 또 끌어올릴 때도 석유 있다고 하면 끌어올릴 때도 이렇게 시추선이 끌어올리죠. 자, 그런 점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석유 가스주와 또 시추선 관련된 그런 종목들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뭐 벌크선 뭐 이런 것도 하고 LNG선도 하고 하는데 시추선도 굉장히 잘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이 그동안 이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지만 시추선은 또 독보적으로 잘 만든다는 점, 이런 점들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저는 앞서서도 이제 엔진 관련해서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엔진 상당히 좀 중요하다. 네. 때로서는 저는 STX 엔진을 오늘 좀 최선호주로 꼽고 있는데요. STX 엔진은 일단은 엔진 관련해서 이 조선 쪽에다가 배 만들 때 기자재로서 여러 가지 납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되고 있고 조선소, 발전소 이런 쪽에다가 디젤 엔진을 공급하는데 육군과 해군에 또 이렇게 방위산업 엔진을 공급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국방부, 조선소 이런 쪽에 공급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엔진으로 조선 기자재기도 한데 방산주로도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납품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이쪽에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핵심으로 불리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K9 자주포, 그렇죠?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에도 STX 엔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 전차 중에서는 K2 전차가 굉장히 잘 수출이나 이런 게 효자지만 K10 전차에도 엔진에 STX 엔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방산 업종에도 연관이 있고 또 엔진으로서 조선 기자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00kW 이상의 중대형 엔진 시장에서 MDT사와 함께 계약을 맺어가지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해오고 있거든요. 자, 그런 점들이 좀 STX 엔진의 강점이 되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지금 오늘도 좀 엔진, 조선 기자재 좋기 때문에 좀 올랐는데 저는 향후에 STX 엔진 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MRO와 시추선의 모멘텀을 주목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는 엔진 기업 가운데 STX 엔진에 대한 가치와 매력 분석을 해주시면서 탑픽으로 꼽아주셨고요. 윤여민 이사님은 탑픽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일단은 오늘 한화엔진이 아무래도 이제 52주 신고가 흐름이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뭐 STX 엔진도 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눈을 돌리게 된다고 하면 좀 조선에서 약간 오르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저는 이제 좀 EPC와 관련된 부분도 좀 같이 한번 체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삼성 E&A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 이제 사명이 변경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물론 이제 관련돼서는 뭐 페트로케미칼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석유화학 쪽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수주가 좀 많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삼성 E&A 같은 경우는 해상 쪽에 관련된 플랜트와도 분명히 연관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와 관련된 부분도 분명히 한번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3분기 실적을 발표했을 때 매출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전년 동기 대비 좋지 못했습니다만 영업이익 자체가 상당히 아웃퍼폼했습니다. 한 300억 정도, 2,039억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30% 이상 아웃퍼폼해서 영업이익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줬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런 밸류업 관련된 부분에서 또 주주 환원 정책에 관련된 기대감도 분명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 E&A 같은 경우도 이런 좀 조선 기자재 다음으로 좀 갈 수 있는 뭐 플랜트 쪽에서 한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STX 엔진과 삼성 E&A 한번 같이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 관련주로 역시 윤여민 이사도 STX 엔진 보셨고요. 또 EPC 관련주로 삼성 E&A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조선주 가운데서도 좀 덜 올라가면서도 매력 포인트가 남아있는 종목군들로 두 분께서 엄선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 주제였고요.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거침없는 엔터주. 엔터주가 이 트럼프 당선인이 건드릴 수 없는 섹터다, 건드리지 않을 섹터다라고 해서 시장의 관심을 한 차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엔터주의 상승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아파트부터 그 열기가 좀 시작됐던 것 같은데요. 이제 내년을 바라봤을 때 실적이나 블랙핑크, BTS 완전체 컴백 같은 이런 모멘텀들
가시권에 점점 더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터주 어떻게 보실까요? 윤 이사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말씀하셨던 거에 포인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증시가 좀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돼서 사실 한 좀 11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좀 많은 휩소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도 트럼프 당선인이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 상당히 포커스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수출이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많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IP를 좀 건드리는 것 자체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이런 테마성 움직임이 상당히 강한 상태에서 좀 피난처로서 엔터테인먼트에 제가 볼 때는 매수세가 좀 몰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지수를 보게 된다고 하면 사실 코스닥 지수 대비 좀 아웃퍼폼했다는 것도 분명히 좀 하나의 어떤 그런 증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3분기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엔터 4사 중에서 지금 JYP 엔터를 제외하면 뭐 하이브라든지 SM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좀 안 좋은 모습이었고 특히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적자 전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으로서 지금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결국은 좀 이런 지금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를 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있는 좀 섹터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좀 내년 실적에 대한 분명히 기대감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BTS부터 시작해서 블랙핑크 완전체 컴백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또 신인 IP들이 어느 정도 이제 분기점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수익화에 대한 부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좀 올해 3분기 실적은 좀 좋지 못했습니다만 그리고 올해까지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아웃퍼폼할 수 있는 부분은 기대할 수 없지만 결국은 내년을 좀 보자라는 어떤 이러한 심리도 분명히 작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내년을 보면서 혹은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어떤 매매에 좀 지치신 분들에게 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피난처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좀 엔터테인먼트 섹터로 좀 매수세가 몰리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결국 이제 숫자를 보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너무 많이 빠진 것도 사실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탑픽은 잠시 후에 꼽아보도록 하고요. 많이 빠져 있지만 또 그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진짜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엔터 4사 같은 경우에 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근까지 해서 2조 원대의 시가총액 상승이 일어났는데요. 송범선 실장님, 엔터주 어떻게 보실까요? 지금 굉장히 한국 그리고 중국 쪽으로도 지금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이틀 전이죠. 토요일 날 바로 11월 23일 날 한국과 중국의 이 문화 장관이 양국이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중국 양국의 이런 인적 교류, 뭐 문화 예술 콘텐츠 교류 이런 것들을 확대하기로 했거든요. 자,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이런 중국이 한국에 대한 이런 한한령, 한국을 약간 제한하는 그런 것들 해제에 대한 기대감, 이쪽이 엔터에 굉장히 또 큰 작용을 하고 있다. 물론 엔터 같은 경우가 이제 뭐 우리 중국뿐만 아니라 또 미국 많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가잖아요.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는데 중국에 의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이제 한국의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중문화 이런 쪽에서 컨텐츠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괜찮지 않겠나. 그래서 오늘 여행주라든가 여러 가지 중국 관련주들도 좀 긍정적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 문화산업에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관세가 없죠. 문화산업에는 관세가 없다. 트럼프가 이제 자꾸 뭐 관세를 매긴다 하면서 뭐 중국에다가 전기차 관세 매기고 또 생물보안법 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동맹국한테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했거든요. 중국에다가는 뭐 60%, 70% 이렇게 관세를 매기겠다 하면은 동맹국에게도 10%, 20% 정도는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동맹국이죠. 미국의 동맹국.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는 동맹이 아니고. 그런데 이제 우리도 10%, 20%할 위기인데 이 문화산업이란 거는 관세가 없죠. 그래서 문화산업은 이런 엔터테인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서 들어도 그런 것에 대한 세금이 관세를 매기지 않는다.
대규모 이런 수주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것들만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그런 세금 부분, 세제 혜택을 그냥 정통으로 맞아버린 그런 수혜주가 엔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설적으로 트럼프의 수혜주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저의 뭐 오늘 네.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잠시 후에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윤여민 인사 먼저 탑픽을 좀 꼽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엔터주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딱히 관심이 없는 분야이기도 하고 미국의 수출은 잘 되고 있고 글로벌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뭐 관세에 붙이지 않는 산업 또 중국 쪽에서도 한한령 해지에 대한 분위기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탑픽 이 시점에서 어떤 걸 볼까요? 윤 이사님? 네, 일단은 앞에서 제가 엔터 4사를 말씀드리면서 3분기 유일하게 좀 흑자를 기록한 네. 그러면서 4분기 실적까지도 기대되는 종목은 바로 이제 JYP 엔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11월 4일 좀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한 20% 이상 좀 올라온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전고점 대비해서는 거의 지금 제가 볼 때는 여전히 40% 좀 조정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말씀드리긴 조금 민망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기관, 외국인, 또 이제 연계음 매수세가 좀 상당히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 3분기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방어를 잘했습니다. 특히 지금 엔터 4사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영업이익 흑자가 났고 특히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좀 성장이 나왔다는 거. 10% 자체가 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나머지 3사가 적자 전환 내지는 좀 영업이익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좀 제가 볼 때는 돋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4분기에 지금 매출액과 영업이익 자체가 좀 컨선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375억 정도 예상이 되면서 분기 최대 실적이 전망된다라고 좀 얘기가 들고 있고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일본향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좀 이제 매출이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중국 그다음에 뭐 미국의 쇼핑 시즌 여기에 더해서 일본까지도 좀 매출이 같이 나오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엔터 4사 중에서는 숫자로서 입증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탑픽으로 JYP 엔터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고요. 또 JYP의 두 개의 기둥이라고 꼽히는 트와이스, 스트레이키즈도 정말 많이 성장을 했더라고요. 이 두 컴백을 앞두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또 월드 투어까지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면 송범선 실장님은 엔터주 가운데 탑픽 어떤 종목 보실까요? 저는 하이브를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간판 아티스트인 이 BTS 방탄소년단이 내년에 이제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군대를 많이 가 있었죠. 군대에 이제 제대를 하면서 완전체 돌아오면서 내년 여름쯤 해서는 이제 콘서트, 글로벌 콘서트 투어를 시작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굉장히 좀 실적을 가시성이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민희진 대표와의 갈등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이게 득인지 실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민희진 대표가 물러났습니다. 어도어에서. 그래서 지금 사임을 했다고 하고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변수는 뭐냐면은 뉴진스가 이제 만약에 이제 계약 기간 끝나면은 어도어에서 나오느냐, 뭐 민희진 대표를 따라가느냐 이러면은 이게 악재죠. 악재.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종결이 됐다라는 측면,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뭐 어느 정도 악재 해소, 뭐 재료 소멸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BTS라는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보실 수 있겠고 이 완전체가 없었던 방탄소년단 완전체가 없었던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해서 근데 없는데도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없는데도 최고 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에 있으면은 BTS 완전체 있으면은 더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 동방신기나 빅뱅 이런 유수의 이런 잘 나가던 보이그룹이 군대를 갔다 오고 또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하잖아요. 그 완전체로 이렇게 복귀가 됐을 때 굉장히 회사 매출이 좋아졌습니다. 그 분기 매출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30% 이상은 다들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동방신기나 빅뱅이나.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BTS는 또 글로벌적으로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빅뱅보다도 글로벌적으로 인기 많아서
매출에 대한 더 크게 30%가 아니라 뭐 50%, 60%, 70% 이상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오늘 하이브를 최선호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이브 BTS의 공백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신인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그에 따른 실적들도 확대되고 있는 매출 등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BTS 컴백 설레를 봤을 때 군대 갔다 오고 나서의 더욱더 그 찡한 반가움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찍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실적 추이, 전망치 두 종목 모두 잘 지켜보도록 하죠. 두 번째 주제였고요. 마지막 주제 보시죠. 살아난 삼성전자 같이 볼 소부장은?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발표 나오고 나서 주가가 그 5만 원 선의 위기를 넘기고 그 위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5만 7천 원 선까지 오늘장은 또 치고 가는 모습이고요. 엔비디아 쪽에서 일단 또 얘기가 하나 다시 나왔습니다. 일단 젠슨 왕 엔비디아 CEO 그 전에 이제 서명 통해 가지고 서명 삼성전자 쪽에 HBM에 해줬다라고 해서 그 사진 가지고 한번 또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는데 또 발언이 한 가지 나왔죠. 삼성전자로부터 5세대 HBM3 8단 12단 모두 납품받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더 삼성전자 살아날 수 있을지 소부장 쪽으로 관심 확대해 볼까요? 윤 이사님? 네, 일단은 삼성전자가 제가 볼 때는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어졌고 그에 따른 소부장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사실 삼성전자가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는 분명히 했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뉴스 기사에서 단독 보도로 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만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또 지난 주말에 또 엔비디아 CEO가 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향으로 납품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뉴스플로우를 통해서 단독으로 보도됐다면 이번에는 어쨌든 양 관계자에 의해서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분명히 좋은 신호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7월 11일 88,800원 어떻게 보면은 정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대비해서 거의 40% 이상 조정이 나왔습니다만 7월 달이랑 지금 11월 달 변한 게 없습니다. 그때도 지금 수율 관련된 부분에서 좀 좋지 못한 모습들, HBM 관련돼서 여전히 좀 엔비디아 납품을 못하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상황이 구체화됩니다만 아직은 납품했다라는 얘기가 안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유 없이 내려왔고 다시 이유 없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상황. 하지만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룸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러한 좀 긍정적인 부분, 여기에 또 대주주의 또 마진콜 관련된 부분들이 같이 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에 좀 장치가 좀 연결이 되면서 제가 볼 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10조 원 관련된 자사주 매입 계획 관련된 부분들 물론 이제 이로 인해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급등을 했다기보단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노선을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오늘 2%대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더 주가의 상승을 좀 올리려면 결국 거버넌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좀 의사결정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볼 때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좀 등기사가 좀 아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HBM 관련돼서 조직이 좀 해체됐던 부분들 이런 부분에 좀 조직을 좀 바로잡기 위한 좀 그러한 힘이 실리는데 약간의 좀 역량이 지금 제가 볼 때는 구조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좀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되고 조직 개편부터 시작해서 인사 개편 여기에 또 HBM이라든지 파운드리 수요까지 좀 잡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재료들은 충분히 많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상승은 물론 이제 바닥에서 49,900원 대비해서는 많이 올라왔습니다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관련된 소부장도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하나의 뉴스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튀어오를 가능성은 적다고 보실까요? 일단은 전반적인 복합적인 문제인데 네. 어쨌든 악재는 다 반영됐고 호재가 이제 나올 것이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엔비디아 관련된 부분에서도 좀 2, 3%대 좀 상승이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보는데 이런 부분이 좀 제가 볼 때는 확실하게도 되고 또 이제 네. 파운드리 관련된 수율까지 얘기가 나오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6만 5천에서 7만 원까지는 그래도 기술적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탑픽 잠시 후에 알아보도록 하고요. 송범선 실장님, 삼성전자 살아나고 있는데 여기에서 6만 원, 7만 원 갈 수 있을지 이런 흐름을 예상하면서 소부장 선택하는 건 어떨까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만 5천 원, 7만 원 충분히 갈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이제 지난번에는 굉장히 악재가 많이 쏟아져 나왔고, 이제는 악재가 다 나왔고, 호재가 또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쪽에서 계속해서 저번에 실적 발표했을 때는 삼성전자 언급을 안 했는데, 이번에는 또 젠슨왕이 HBM 쪽으로 승인을 최대한 빨리 하겠다. 삼성전자 쪽으로. 그래서 HBM 3E 8단과 12단 모두 납품 받는 방안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이런 것들 원인은 이제 원가 절감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지금 엔비디아가 TSMC에 많이 봤잖아요. TSMC 많이 봤는데 계속 가격을 올리고 있죠. TSMC 가격이 비싸요. 그쪽이 뭐 3나노, 5나노 하면서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 이런 측면에서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괜찮지 않겠나 싶고, HBM 쪽으로도 뭐 SK하이닉스에 밀리는 부분이 있지만 가격적으로 좀 더 조정을 한다고 한다면은 삼성전자에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원가 절감이나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에도 수주가 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에 따라서 뭐 삼성전자 계속해서 지금 5만 7천 원인데 여기에 더불어서 얼마 전에 나왔던 거 자사주 10조 매입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주주 친화적인 발상들, 행동들 이런 점들과 향후 이제 대회에서 불어오는 훈풍 이런 것들 이런 점에 따라서 앞으로 삼성전자는 자산 이런 소각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좋아질 것이다. 저희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 다 삼성전자 쪽에 납품하는 소부장을 볼만한 시기가 왔다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윤 이사님 탑픽 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뭐 계속 소부장 쪽에서 말씀드리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숫자와 관련된 부분에서 좀 검증된 종목들을 좀 일단은 먼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특히 3분기에 실적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상당히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522억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3분기 영업이익, 그러면서 작년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700% 이상 늘어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일단은 올해도 매출로 보게 되면 3분기 누적 매출이 지금 작년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숫자로 봤을 때는 3분기 상당히 탄탄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좀 테마들에 좀 엮여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증착 장비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LED 쪽, 여기에 또 태양광까지 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좀 탑픽으로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송 실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이실까요? 저는 YC를 보고 있습니다. YC 같은 경우는 정통 삼성전자 향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11.7% 그랬기 때문에 수주라던가 이런 것들은 거의 확실시 좀 밀어주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YC가 삼성전자와 1,000억 원 규모의 반도체 이 검사 장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HBM용 테스터인 MT8311 이것의 납품을 시작 예정이고요. 삼성전자의 그 1,000억 원 규모의 공급을 했다, 소부장 쪽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검사 장비 이쪽으로 웨이퍼 테스트 이런 것들 검사를 하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D램과 뭐 3D 낸드 플래시 이런 것들 이쪽에 전공정 마친 웨이퍼를 셀 단위로 전수 검사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좋아진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YC도 좀 같이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측면으로 보시겠고, 확실한 또 수주가 올해 나왔기 때문에 이거 올해 한 몇 달 전에 나온 겁니다. 삼성전자 1,000억.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이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있다.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분도 11.7%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꾸준히 해줄 것 같아요. 매년마다. 이런 점이 YC가 좀 기대된다.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향 소부장 가운데 탑픽 주석 엔지니어링과 YC가 나왔습니다. 두 분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거인의 시선 들어갈 텐데요. 그 전에 지금 어플 여러분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낮 12시에 진행되는 퀴즈쇼 증권통팟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QR코드 지금 찍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이 어플에서 퀴즈쇼가 진행되고요. 어플에서 직접 퀴즈쇼 10가지 문제 맞춰주시게 되면 끝에 승자로 여러분께 코인을 선물로 드리니까요. 이 코인 여러분 벌어가시길 바랄게요.